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강한 나라를 열강이라고 하죠. 제국주의 시절 일본이 열강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전쟁은 실제로 이긴 전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러일 전쟁의 승패가 쓰시마 해전에서 갈렸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피해 일요일이라는 러시아 혁명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국내 상황이 너무 어지러워서 전쟁을 지속하기가 싫었는데요. 때마침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되죠. 일본 입장에서도 이 막대한 전쟁 비용을 쏟아붓고 있었는데 스시마 해전에서 이겼으니까 본인들이 이 전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조약이 맺어질 때 러시아 대표단이 일본 대표단의 면전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전쟁을 끝내는 거지 우리가 패한 게 아니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상금을 안 줍니다. 이 당시 일본은 열강 대우를 받기는 했어도 여전히 농업 기반이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중공업 시설들이 갖춰지긴 했지만 미국처럼 정말 정교하게 잘 갖춰진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영국한테 막대한 빚을 져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배상금도 제대로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한테 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당시에 일본이 이 제국 국방방침이라는 보고서를 썼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서열 2위에 적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차 대전이 일어나는데요. 일본은 연합군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변방 취급을 받으면서 승전국임에도 뉴기니와 칭다오 정도를 챙기는 데 그치죠. 일본의 불만이 점점 더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이 끝나고 엄청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바로 1924년에 일어난 관동 대지진이죠. 이 지진으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무려 40만 명에 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일본 은행들은 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했습니다. 이게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게 돼요. 1927년 쇼와 금융공황이 일어나죠. 뱅크런이 속출하고요. 무려 77개의 일본 은행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1929년 미국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경제를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네, 식민지죠. 자, 거대한 식민지가 필요했습니다. 일본은 어디를 노렸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바로 만주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이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의를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괴뢰 정부를 세우죠. 그런데 만주만으로는 이 사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본이 만주사변에서 굉장히 손쉽게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굉장히 만만하게 봅니다. 3개월 만에 중국을 접수하겠다 선포를 했는데요. 3개월 동안 상하이 하나를 겨우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안 풀리니까 난징 대학살을 일으키게 됩니다. 6주 동안 일본군에게 무려 30만 명의 중국인이 잔인하게 학살당합니다. 일본인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중국인들이 강가나 이 성벽 앞에 세워놓고 기관총과 수류탄을 이용해서 한 번에 대량으로 학살해버려요. 그리고 이 총알을 아끼겠다면서 사람들이 막 산채로 땅에 묻고요. 막 불을 지르고 이런 아주 잔인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난징 대학살 때문에 중국과 일본은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지금까지도 중국이 계속해서 일본에게 난징 대학살의 책임을 묻고 있죠. 자, 당시에 중국은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힘을 모아서 일본과 맞서게 됩니다. 난징 대학살은 일본의 최악의 악수였어요.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이 서구 열강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었거든요. 땅덩어리가 크니까 다들 탐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상하이라는 도시가 현재도 이 중국 금융의 중심지고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인데요. 이때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했던 곳이에요. 근데 일본이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일본이 마음이 편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그만두고 싶어도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일전쟁에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었거든요. 만약에 철수를 하게 되면은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장기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석유였습니다. 자, 일본은 석유를 얻으려고 동남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인도차이나 반도가 빈집이었습니다. 원래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였는데요. 2차 대전 때문에 전부 다 본국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었죠. 1940년 일본군이 이제 인도차이나에 바로 진군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심기를 결정적으로 건드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필리핀이 미국령 식민지였거든요.
1941년 미국은 영국, 중국, 네덜란드를 끌어들여서 이른바 ABCD 포위망을 형성해요. 그리고 석유와 철강에 대한 이 일본 수출을 금지해버리죠. 당시에 일본 전체의 석유 수입의 80% 이상이 미국으로부터 오는 거였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이 처음에는 일본이 미국과 교섭을 시도해요. 그런데 미국이 굉장히 강압적인 조건을 내겁니다. 자, 점령지에서 완전 철수하고 이권도 포기하고 그리고 만주국도 해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에게 한 방 먹여야 된다고 다짐하게 돼요. 동남아를 장악하고 석유를 얻으려면 미국부터 작살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자, 미국이 본토에서 동남아시아까지 오려면 어디를 거쳐야 될까요? 네, 하와이에 있는 보급기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동남아시아 점령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기지를 공습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죠. 미국은 당시에 이 압도적인 경제 초강대국이었어요. 공업 생산량, 경제 규모에서 영국을 밀어낸 지는 옛날 옛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2차 대전 때도 미국은 전면에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무기나 팔면서 돈 벌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번에도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오산이었죠. 일본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미국인들은 분노했고요. 성인 남성의 자진 입대율이 90% 이상 폭등했습니다. 진주만 공습 바로 다음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 나섰고요. 의회는 만장일치로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진주만 공습은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